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관통하는 단층선이 곧 대규모 재앙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지역에서 다음 대지진이 발생하면 전례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역 사람들은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행동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실제로 어떤 피해가 예상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치명적인 균열.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을 따라 약 810마일 길이로 뻗어 있습니다. 북쪽의 멘도시노 카운티 해안에서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해안 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층은 대부분 태평양 연안과 평행하며 남쪽 임페리얼 카운티의 솔튼의 근처에서 끝납니다. 이 단층은 대륙판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약 3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단층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거대한 균열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산호세, 세크라멘토, 팜스프링스와 같은 대도시를 설립하는 것을 막지 못했죠. 이 모든 도시는 단층 바로 위에 있거나 단층 바로 아래 집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착지 건설 초기에는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름답고 태평양과의 근접성이 매력적이며 무엇보다도 1848년부터 수천, 결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인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층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파괴적인 지진 사이에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단층은 침식으로 인해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비전문가에게는 무해한 건조 또는 마른 개울바닥처럼 보일 수 있는 작고 움푹 들어간 땅뿐이죠. 지질 활동으로 인해 단층이 다시 열리면 몇 초 안에 틈이 벌어져 수백 피트 또는 수 킬로미터 길이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괴적인 지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특이성.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하나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질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간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진 활동의 정도도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지역의 지구는 결코 완전히 쉬는 일이 없죠. 지진 관측에 따르면 이 지역은 미국 전체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단층을 따라 발생한 지진은 이미 과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며 과학자들과 지진학자들은 다음 재난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매일 위험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질학적 화약통에 사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역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단순히 집을 포기할 수 없죠.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이고와 같은 대도시를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단층 유역에는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두 도시가 있으며 두 도시 모두 언제든 영구적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측정 결과는 끔찍한 지진이 시작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징후는 단층이 곧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이는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이 수킬로 떨어진 바다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해안 도시의 경우 이는 즉각적인 멸종을 의미할 수 있죠. 대도시는 순식간에 지구에 삼켜지고 사람들은 제때 경고를 받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층의 추가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조기 경보 시스템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도처에 존재한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단순히 두 지각판 사이의 긴장대 그 이상입니다. 이 지질학적 이상현상은 지각의 거대한 균열선입니다. 이 단층은 캘리포니아만의 북쪽 끝에서 캘리포니아 서부까지 이어지죠. 그런 다음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태평양을 향해 계속 이어져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단층이 파열되면 단층 왼쪽의 전체 지역이 순식간에 거대한 틈새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단층 오른쪽 지역은 수마일 떨어진 단층 왼쪽 지역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전체가 가라앉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샌안드레아스 단층 기슭의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곳의 완전 파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각 변동은 주기적으로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과거 최악의 재난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제 피할 수 없는 경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906년 대지진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지역이 잔해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도시를 재건했죠.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연구되었죠. 과학자들은 단층과 그 중요성, 단층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추가 재난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인식은 그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알려졌을 당시에는 번성했던 정착지역과 태평양의 큰 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단층은 조용했지만 1989년 지구는 다시 위협적인 방식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진은 190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약해졌고 사람들은 다시 안도했죠. 5년 후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위치한 노스리지에서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노스리지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의 큰 2차 단층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만 인구의 도시이자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는 주요 단층에서 동쪽으로 불과 50km 떨어져 있어 직접 위험구역에 있습니다. 과거의 재난과 소규모 지진을 보면 지진이 항상 단층 위에 지어진 도시를 직접 강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 레이스 스테이션, 프레이저 파크, 데일리 시티, 데저트아 스프링스, 고먼, 샌버나디노, 라이트우드, 팜데일, 보데가 베이와 같은 지역이 특히 위험에 처해 있고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지진과 지진활동 증가가 측정된 적이 있습니다. 재난은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 최근 전국 지진회의에서 남부 캘리포니아 지진센터의 토머스 조던 소장은 대중에게 우려스러운 발표를 했습니다. 조던은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사람들은 언제든 대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사가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의 단층 구간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고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위험지역이나 활화산 기슭에 집과 도시를 짓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험과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섬 라팔마에서 사람들은 2021년에 불쾌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50여 년 만에 쿰브레 비에아 화산이 다시 폭발한 것입니다. 화산재비로 인해 풍경은 불타는 사막으로 변했고 용암은 대서양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십 채의 가옥이 소실되고 농장이 불에 탔으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고통에 빠졌습니다. 호화로운 별장조차도 한순간에 거주자들에게 버려져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임박한 재앙에 비하면 라팔마 주민들은 비교적 선방한 셈입니다. 화산 폭발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지만 대피는 완벽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섬은 휴가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며 인구도 많지만 캘리포니아에 비해 인구가 다소 적습니다. 그러나 라팔마도 경고가 있어야 했고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구에 대한 지진 모니터링과 글로벌 조기경보 시스템의 기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또는 50년 동안 발생한 주요 화산 폭발이나 지진 중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카리브해의 아이티 섬에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도 사전에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23만 명이 예기치 않게 사망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이어진 쓰나미는 역사상 가장 큰 원자력 재해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진도 7.8의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마지막 지진은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리히터 규모 7.5의 이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여 4,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미 2004년에 우리 시대 최대 규모의 쓰나미를 겪은 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후 이 엄청난 파도로 인해 23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따뜻한 기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경우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의존하거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난 전의 평온함. 지난날 남부지역에서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상당 부분이 끊어졌을 때 규모 7.9의 지진이 동반된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1857년 몬테레이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산 가브리엘 산맥 사이에 약 299km의 구간이 파괴되었습니다. 토마스 조던에 따르면 이 단층은 지진 발생 전 며칠 동안 너무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정 매개 변수 내에서 지속적인 지진 활동은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이런 식으로 일상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침묵이 발생하면 재앙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857년 정창민과 금광 탐사자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상한 침묵이 땅 전체에 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다. 이 지역 전체에서 사람들은 수년 동안 잠재적인 재앙에 대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습니다. 건물은 지진 안전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라 건설되고 도로와 교량은 유연하게 설계되었으며 리히터 규모 8.0까지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및 지진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 행정부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재해 발생 시 최대 5만 명의 중상자, 2천억 달러의 재산 피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공공질서 혼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도시의 시장은 심각한 경우 1,500명이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은 전문가들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희극처럼 보일 정도죠.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붕괴되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와 커뮤니티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역에서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